그리고 비핵화,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다른 거 진도 못 나간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같은 오늘 아침 또 보도에 네.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연설이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망명만 털어버리면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예. 이 뭔가 좀 딱딱 맞아 떨어지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짰나?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여러 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트럼프가. 이런 표현들 다 합치면은 이게 참 옛날 같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벌떡 일어날 얘기죠. 자다가 벌떡 일어날 얘기인데 이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떤 현실론으로 좀 수렴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야 뭐 우리가 비핵화 문제, 이 핵 개발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된 게 제 기억으로는 올해가 한 37년 정도 됐어요. 대략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이 문제가 시작된 거니까. 근데 비핵화 얘기하면 할수록 핵이 더 많아지거든. 더 많아져. 더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그때 중국과 러시아하고 수교하면서 상당히 북방 외교를 하면서 풀린 측면이 있고, 근데 당시에 북한은 이제 중국이 야 이제 한국이랑 한다 하니까 사실상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를 원했지만 못했잖아요. 북한은. 못했죠. 그러면서 고립의 길로 그때부터 핵무기 개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이 대통령 방식이 맞다고 보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체제,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공동체, 낮은 단계 연방제 얼마나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옛날 동서독은 그런 거 없거든. 그냥 긴장만 하자. 그치. 이러더니 그냥 차근차근 쌓아 올려 통일을 했다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 평화 말은 많았는데 말은 그냥 이렇게 많은 합의를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통일이 돼도 12번은 됐었어야 되는. 통일이 됐어도 12번 더 됐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 진보 진영이 이런 어떤 그 무슨 합의문에 열광하는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분석하고 해석하는 걸 그래서 마치 위대한 업적이 있었다. 그런데 다 좋아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북 햇볕 정책, 포용 정책, 평화 공존, 저 남북한 평화 체제, 종전선언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30년 넘게 지나니까 그런 합의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쏟아졌는데 40년 되는 동안 그럼 뭘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이상론에 그동안 한 40년을 산 거 아닌가. 우리가. 근데 독일 보면 참 실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뭘 갖다가 이렇게 뭐 그냥 막 깃발을 휘날리고 막 정상이 손을 잡고 이런 것보다는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어떤 문제가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요인만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사실상의 평화, 사실상의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나 이상주의, 업적주의, 성과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자기 당대에 뭘 해치우려는 욕심이 아무것도 못 이뤘다. 그렇죠. 그러면 핵 문제가 어떠냐? 이 비핵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주라기보다는 미국하고 북한 간의 의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북 공동선언 9.19 공동선언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영변 핵시설에 국제 사찰을 받는다. 엄청난 성과라고 그냥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합의할 일이 아니라 그런 합의를 했으면 조용히 트럼프한테 양보를 했어야죠. 그러면 트럼프가 내가 이거 이렇구나 하면서 뭔가 진도가 나갔는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공으로 돌려버리니까 한호위에서 트럼프 얘기는 뭡니까? 내 건 왜 안 내놔? 영변은 됐고 그 옆에 강선이라고 있어. 우라늄 공축 공장. 그거 내놔. 이러니까 당황해가지고 회담이 파국이 된 거 아니에요. 보라고. 이런 업적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파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면서 어떤 이런 면에서 내가 어떤 앞에서 페이스 플레이어가 돼주겠다. 미국 간에 해라. 나는 이 방향이 원래 문재인 대통령 때 방향이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욕심 안 부리고 차근차근 했으면 어땠을까?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던 비핵화 문제도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 우리도 핵무장하자는 게 보수 쪽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그걸로 장사 잘했잖아. 네. 그러면은 그건 북한 핵을 인정하는 논리 아니야? 그렇죠. 근데 유승민 의원. 네. 그러면은 같은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보다는 핵을 일단 더 이상 늘리지만 말이에요. 이것도 큰 진전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어제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에는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얼려 동결 건조 여기까지만 해도 땡큐야 이런 생각을 깎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네. 뭐 저온 숙성 동결 건조 요리밥은 많은 거야. 왜 꼭 그냥 그렇지. 지금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뭐 그냥 먹으면 그거보다 숙성시켜서 깊은 맛을 내는 것. 그러니까 동결. 그다음에 감축. 네. 세 번째가 비핵화. 단계론으로 가자. 예. 사실은 진즉 그렇게 되는 게 맞았죠. 그런 면에서 이걸 갖다가 또 뭐 북한 핵을 인정했다고 막 드러넘는 분위기고 사실은 미국 민주당도 그런 트럼프에 대한 비판의 논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이게 이상론과 현실론의 대립이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소모적인 논쟁이 될까 봐 사실은 걱정이에요. 일단은 빨리 김정은 트럼프 이제 대화판이 열려야 됩니다.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 네. 김정은이 비핵화 포기하면 미국하고 만나겠다. 트럼프에게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북한도 우리도 만날 의향이 있어라고 그 장군 멍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저번에 트럼프가 전승절 때 베이징에 김정은이 간 배경을 갖고 전문가들이 논의할 때 이제 미국하고 대화하기 전에 중국 먼저 찾아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진정될 필요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 대규모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전략적 연대에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일단 전쟁이 좀 진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문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지금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공습. 어마어마합니다. 미사일 드론 800기가 날라왔어요. 저번 공습에. 아예 뭐 가장 전대미문의 지금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X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되면 트럼프가. 그런 도망쳐놓고 무슨 얘기야? 도망쳐놨는데 그런 자를 노벨 평화상 주자 그러니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아유 진짜. 난 스웨덴 노벨위원회가 지금 아주 안절부절일 것 같아. 이러다가 트럼프가 이거 큰일 나는데 국제사회가. 안 준다 그러면 난리칠 거고. 그렇다고 줄 수는 없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트럼프 또 노래평화상 안 준다고 깽판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북미 간의 대화가 열리면 경우에 따라서 한국에게도 뭔가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봄직한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남북 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운전석에서